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박용입니다. 물 위에 동동 떠다니는 나뭇가지는 자신의 의지가 없죠. 그저 물의 흐름에 반사적으로 몸을 맡길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내가 직접 공부하고 선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의지의 주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나뭇가지처럼 동동 남이 하는 투자 따라하시지 마시고요. 직접 선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눈을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기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부동산 가이드 매물 정보부터 그리고 상담까지도 모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지금부터 활기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1부 순서입니다. 생생부동산 클리닉 여러분께서 직접 전화 주시면서 저희랑 같이 고민 해결하시는 시간이죠. 02-2077-6330번으로 지금 여기 하단으로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으니까요. 보시면서 꼭 전화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실 분은요.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매주 월요일에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데요. 또 이렇게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에 뵈니까 한결 더 기분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지금 이제서야 이제 장마가 좀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들었다고 보는데 이 부동산만큼은 계속 좀 답답하죠. 네, 맞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 그 답답한 이 가슴을 열어야 부동산은 투자도 잘하고 보는 시각이 넓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가슴을 여는 그런 생활이 습관화되면 부동산 투자도 자연스럽게 잘 되는데요. 네. 그런 방법 중에 하나는 노래를 즐겨 듣거나 노래를 하면 노래요? 굉장히 네. 좋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저도 노래를 즐겨 듣는데 최신곡의 요즘 아이돌 가수 여가수가 네. 크레용팝 유명하죠. 빠빠빠란 노래가 네. 있어요. 그래서 아주 즐겨 듣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소율이라는 아주 깜찍한 가수가 있는데 네. 제가 한 주 동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박민영 아나운서랑 너무 많이 정말요? 닮은 거예요. 네. 예, 그래서 한 주 동안 보고 싶었던 게 우리 또 박민영 아나운서 네. 또 걸그룹 닮은 박민영 아나운서입니다. 또 아이돌, 이 여자 걸그룹을 닮았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니까요. 저도 뭔가 한층 더 젊어지는 느낌도 들고요. 활기차게 또 해야겠다라는 그런 약간 압박도 받기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도 한번 활기차게 아이돌의 기운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분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잘 네, 들리시나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을까요? 예, 아파트 지금 거주는 안 하고 있는데 네네. 그거를 팔아야 할지 그대로 보유해야 할지 해서요. 혹시 어느 지역 아파트일까요? 네, 저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습니다. 네네. 예, 그 시티극동 아파트예요. 시티 극동 아파트요. 네, 네. 언제쯤 매입하셨어요? 한 4년 정도 됐어요. 알겠습니다. 4년 정도 됐고 현재 실거주 중은 아니시고 전세 주고 계신 건가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요. 대표님이랑 이야기 나누시면서요. 꼼꼼하게 궁금한 거 다 여쭤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풍납동에 시티 극동 아파트를 보유를 하고 계세요. 네. 4년째 구입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 구입했던 목적 자체가 뭐 어떤 입주가 아니라 그냥 어떤 네. 투자 쪽인가요? 예, 아니요. 그때 한 1년 정도 입주했다가 네. 지금 다른 지역에 와서 지금 살고 있어서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지금 그대로, 풍납동의 시티극동 아파트가 네, 천호대교 남단에 위치하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한 450세대 정도에 일단 네. 98년에 입주됐기 때문에 네. 이렇게 신축도 아니고 또 재건축을 예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있는 곳도 아닙니다. 네. 단지 실거주 목적인 전세 수요자에 의해서 네. 전세 비율이 얼마 정도가 될 것이냐에 따라서 네. 가격의 반등세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거주 요건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한강 변이고요. 네. 또 천호역이 워낙 8호선하고 5호선 더블 역세권이고 네. 이쪽 백화점이라든지 할인점도 제대로 다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거주 여건상은 좋은데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같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입자가 매매로 전환되는 그런 모멘텀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이 부분이 관건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사실 이 풍납동 하면은 송파구 관내에 있는데요.
사실 요 주변이 다 그 강동구에 위치하고 있어요. 아, 네. 자, 그러면 그 아파트 시세로 놓고 봤을 때는 이 강동구에 있는 아파트 거래 금액하고 좀 비슷하게 볼 수밖에 없다. 자,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평당 금액도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높진 않을 거예요. 지금 혹시 그 몇 평을 보유하고 계시죠? 25평이요. 25평이면 지금 거래 금액이 대략 한 3억 중후반 정도 네. 되죠. 네네. 근데 여기 이제 그 가격 구조를 쭉 보니까 네. 이 3억 중후반 되었던 금액이요. 네. 부동산 시장이 가장 활성화됐던 그 2006년에서 2008년 그 사이쯤에서 가격이 한 2억 초중반에서 3억 중반으로 올라섰다가 네. 그때부터 가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예, 예. 어떤 그 일반적인 아파트 보면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앉은 상태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크게 상승했던 그런 경력이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은 딱 이걸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미래 가치 측면에서 얼마만큼 그 가격이 오를 수 있느냐라는 부분으로 놓고 본다면 네. 여기 같은 경우는 맥시멈이 4억이에요. 네. 자, 그러면 지금 3억 중후반 정도 한다 그러면 거의 가격에 큰 폭의 상승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부동산 내가 꼭 입주를 다시 안 할 거다라고 한다면 매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매도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부동산이라는 이 내가 보유하는 이 그 부동산 자산은요. 네. 미래 가치를 놓고 지금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그 시티 극동 아파트가 굉장히 미래 가치가 밝다라고 한다면 좀 보유할 필요가 있겠지만 네.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내가 입주를 목적으로 안 한다면 네. 다른 이거보다 유망한 쪽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아. 그게 훨씬 나은 거예요. 네. 더군다나 지금은 네. 올해 이게 혹시 그 주택이 1주택인가요? 다른 주택이 아니에요. 또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있어요. 네. 자, 그럼 원래 이제 4월 1일 부동산 대책 발표에 의해서라면 올해 말까지 1주택에 대한 그 세금 혜택 때문에 좀 매도가 잘 될 텐데 네.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기를 꼭 올해 말 또 내년 이렇게 두고 지켜볼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조금 매도를 하시고 아, 예. 요거보다 더 나은 그런 투자처들이 많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한 2년 후, 3년 후를 내다봐서요. 그때 가격이 점프할 수 있는 여기보다 상대적으로 네. 그런 쪽으로 갈아타면 좀 해피한 부동산이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좀 기분 좋아야 될 그런 가치 있는 부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런 쪽으로 좀 갈아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서울 지역이 어느 지역이면 좋을까요? 서울 지역 어느 지역을 꼭 논하기보다도요. 네. 어떤 측면에서 부동산 종목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또 꼭 아파트라고 한다면 이런 신축 아파트가 좀 더 여기보다는 선호도가 높겠죠. 네. 그렇다고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의 신축 아파트보다는 네. 차라리 그 개발지에 지금 현재부터 막 이렇게 착공돼서 사업 이렇게 공사 중에 있는 그런 그 조합원 입주권을 약간 피를 주고서 산다라고 한다면 네. 아마도 차액은 요걸 팔아서 예를 들어 한 1억 정도를 내가 1억에서 1억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정도 금액선에 맞춰서 네. 좀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시청자님. 예. 네, 목소리 기운이 좀 많이 빠지셨는데요. 네. 그래도 좀 빠르게 움직이시고요. 추후 전략 한번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저희 정말 방송, 감사합니다. 네, 방송 후에도 통화 가능하고요. 또 세미나도 있으니까요. 직접 네. 오셔서 대표님과 만나서 전략 네.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선택 때도 꼭 한번 연락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또 다음 분의 전화를 받아봐야 될 텐데요. 사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교통 여건은 상당히 좋은 지역인데도 좀 미래 가치는 묶여 있는 건가요? 지역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 선사 유적지가 근처에 있어요. 풍납동이라는 부분이. 네. 그래서 향후에 지나고 나서도요. 이렇게 선사 유적이나 좀 보존을 필요로 한 지역 같은 경우는요. 개발에 대한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빠져나오시는 게 낫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주변에 또 뭐가 있는지도 저희가 좀 꼼꼼하게 보면서 움직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전화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어요?
예, 아파트 25평 있는데요. 네네. 그거를 팔아야 할지 좀 그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혹시 어느 지역일까요? 수원이요. 수원이요. 예, 예. 수원 인계동. 어떤 아파트? 인계동이요? 예, 예. 인계동 무슨 아파트죠? 성경 성- 아파트. 선경 아파트요. 네, 예. 네, 혹시 매입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나요? 한 12년이요. 오래되셨네요. 예, 예. 네, 현재 거주하고 계신 건 아니시죠? 예, 전세 줬어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한번 상담 네. 받아보세요. 네. 어떻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수원 그 팔달구 인계동의 성경 아파트를 한 12, 13년 전에 예. 구입을 하셔서 지금 보유를 하고 계세요. 네, 네. 25평이고요. 네. 자, 이 선경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지어진 지는 오래됐죠. 93년에 입주를 했으니까요.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매도 타이밍이 궁금하신 거예요. 언제 팔아야 제일 잘 팔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초점인데 예, 예. 여기는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더 보유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요? 예, 혹시 그 시장에 내놔 보셨나요? 혹시 팔기 위해서? 아니요, 그걸 제가 나중에 네. 그냥 팔지 않고 갖고 계속 있으려고 그러거든요. 계속 네. 보유를 할 것이다. 아니, 그런데 이제 어떤가 네.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예, 입지적인 측면에서 예, 이쪽 그 인계동 자체가요. 수원시청도 있고요. 예. KBS 센터도 있고 또 지금 이 위치하고 있는 이 아파트 인근에 뭐 아주대학교도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잘 보시면 그 이 아파트를 둘러싸고 있는 곳이 그 청소년 문화공원이라든지 청소년 문화센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옆에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입지적인 요소 중에서 큰 틀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수원에서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예.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이런 교육 환경이에요. 예, 자, 이렇게 대학교도 있고요. 이렇게 청소년 문화센터라는 어떤 그 교육적인 요소에서 플러스 될 만한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충분히 거주 선호도가 높다. 즉 전세 비율로 따지면요. 지금 체크를 해보면 거의 80%에 육박할 정도로 예, 지금 시장 자체가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 안 되는 것 뿐이지 어느 정도 매수세로 조금 이렇게 시장이 변화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부터 가격이 오를 것이에요. 자, 그 인근에 그 레미안 노블 클래스 단지라고 혹시 아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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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한 4년 전에 입주를 했는데요. 예, 똑같은 20평대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3억 초반 정도가 됩니다. 매매 금액이. 전세금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억대 초중반 정도가 돼요. 이 정도로 일단 거주적인 측면에서 교육 환경이 높은 데다가 플러스적으로 신축이라는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굉장히 가격이 높은 탓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수원 전체로 놓고 봤을 때도 굉장히 그 인기 있는 아파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옆에 있는 레미안 아파트가. 예.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예. 지금 아마 가격 구조가 지금 1억 후반 정도, 한 1억 뭐 7, 8천 정도 될 거예요. 4, 5평짜리가. 예, 예. 그런데 전세 금액이 굉장히 높게 나와 있거든요. 한 1억 4천 정도. 예. 예. 그러면 사실 한 4천만 원만 3, 4천만 원 들으면 이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전세 비율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예. 그런 상태라면 조금은 기다리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수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그 중요한 요소가 그거예요. 이 그 삼성 그 전자나 삼성 전기 공장이 포진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근에 배치되어 있는 그 영통지구도 있어요. 예, 예. 영통지구도 대단지긴 하지만 교육 환경은 오히려 이 아파트보다는 못할 수도 있고요. 또 위에 그 광교 신도시가 들어서는데 예. 광교 신도시도 사실 교육 환경이 좀 자리 잡으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실소유자 측면에서는 이 정도 금액에 이 정도 아파트를 좀 구입하려는 그런 매수 전환 세력이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충분히 끌어올려질 수가 있어요. 근데 금액적으로 일단은 2억이 넘어서는 단계가 내년 정도 말까지는 아마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정말 제 얘기대로 금액이 한 2억 정도로 차고 올랐는데 지금 팔아야 될지는 한 번 더 그때 전화 주시면 그 타이밍을 정확히 일러드리도록 할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이제 좀 마음 편안하게 가지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선택하실 때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예,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아주 굉장히 밝게 전화를 끊어주셨는데요. 다음 분도 또 이렇게 기분 좋은 목소리로 전화 끊으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이어서 다음 분의 전화도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어요? 여보세요? 네, 아, 예, 저는 네, 서울 그 북아현동에 네네. 1-2구역 투자에 대해서 네. 좀 알고 싶고요. 1-2구역이요. 예, 1-2구역. 네네. 그쪽에 이제 투자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네네. 지금 그 공사가 중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왜 중단이 됐는지 네. 그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예, 네. 이 네, 반갑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예. 네네, 안녕하세요. 예, 자, 안녕하세요. 지금 그 부가인 뉴타운을 선정을 하셔서 예, 지금 투자를 하시려는데 일단 지금 그 사업이 조금 약간 보류된 상태다.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해도 괜찮느냐. 예, 예, 이런 예. 부분이 있어요. 예, 예. 이 그 부가인 뉴타운 같은 경우는 우선 그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선택을 잘 하신 게요. 예, 예. 교통, 뭐 2호선이라든지 5호선 라인변, 예, 예. 그리고 그 인근에 배치되어 있는 대학교가 뭐 한 7개 정도가 돼요. 예, 그래서 예. 교육적인 측면, 또 교통 환경, 그리고 또 중심 업무지구인 종로라든지 여의도라든지 이런 쪽의 실거주 목적에 대한 수요자도 굉장히 풍부한 곳이기 때문에요. 예, 정말 예.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라고 하면 굉장히 그 좋은 곳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1-1구역, 1-2구역, 1-3구역 자체가 지금 이주를 거의 마치고 이제 착공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예, 지금 예. 1-2구역을 찝어서 지금 말씀을 주셨고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초기 착공 단계에서요. 예. 약간 그 어떤 그 사업 진행 속도만 조금 그 약간 늦춰진 상태죠. 큰 무리는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모습에서는. 그렇습니까? 예. 아, 그래서 지금 그러면 약간 그것만 있는 거지 뭐 다른 무리수는 없다는 말이죠? 큰 무리수는 없어요. 아,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까? 선정을 할 때를 꼭 1-2구역만 보실 거는 아니고요. 예, 예. 그 밑에 1-3구역이 그 2호선 라인변 예. 하고 좀 더 가까이 배치돼 있어요. 지역으로는. 그래서 그 예, 예. 1-1, 1-3, 1-2, 1-1구역 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지하철역 가는 그 차등이 있는데 예, 예. 요거를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 어떤 사업지든지 간에 예. 조금 빨리 되는 곳이 지금 1-2구역이기 때문에 가장 좋을 것 같긴 하고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물건 선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데 예, 예. 물건이란 부분이 어떤 권리가액이 작게 평가액이 작게 나온 물건이 있고 크게 예. 나온 물건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크고 작음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다 틀리게 지금 아마 거래가 될 겁니다. 예, 예. 요거를 적절하게 사야지만 그 승산이 좀 있다. 좀 나중에 차익을 좀 제대로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아, 지금 그렇습니까? 너무 권리가액이 작아도 프리미엄이 상대적으로 너무 높기 때문에 내가 프리미엄을 웃돈 주고 미리 구입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아, 또 예, 이 예. 그 너무 그 평가액이 높은 거가 프리미엄이 별로 없다라고 해서 벌써 그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 예.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적절한 권리가액에 적절한 프리미엄을 잘 선별해야지만 좀 제대로 나중에 좀 차익을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거기 지금 1-2구역 같은 경우에 그 종합원들과의 뭐 사업자하고 갈등은 없습니까? 네, 크게 관계는 없어요. 아, 갈등은 없습니까? 네네. 지금 부가인뉴타운 1-2구역을 분명히 찝어서 말씀하시죠. 예, 왜냐하면 예. 거기에 지금 2구역도 있고요, 3구역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1-1, 1-2, 1-3이 있고 그 중에서 1-2를 말씀을 하셨는데 예, 예. 지금 현재 모습엔 큰 무리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아, 그러면은 그 일반 분양은 잘 뭐 어떻게 좀 앞에 보시는지 잘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일반 분양 금액이 아직 고시가 안 돼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일반 분양은 그때 가서 예, 예. 분양률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굉장히 좀 일반 분양도 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될 구역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지금 좀 디테일한 부분은요. 예. 좀 이렇게 어떤 항목을 딱 집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 아까 우리 그 박민호 아나운서 말대로 세미나에 오셔서요. 예, 예.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예, 충분히 좀 물건도 들여다보고 그렇게 하고서 예. 그 좀 선택을 하셨으면 어떨까 싶네요. 네, 아유,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께서 보셨던 게 좀 괜찮은 지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뭔가 추가적으로 좀 더 세세한 부분은요, 따로 한번 이야기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또 전화 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또 많은 전화들이 걸려와 있다고 합니다. 다른 전화도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물건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예, 아파트를 네. 뭐 보유해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이런 거에 관해서 아, 어느 지역 아파트일까요? 부천이고요. 네. 중흥마을 중- 신동아 아파트입니다. 중흥마을의 신동아 아파트요. 네, 네, 혼자 직접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네,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대표님께 빠르게 한번 넘겨드릴 테니까요. 대화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부천 중동 하면 일기 신도시죠. 네, 자, 그래서 그 중흥마을 같은 경우도 제적으로는 다 93년도에 이렇게 입주를 한 아파트들인데 그 중에서 지금 신동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다고 했어요. 이쪽 신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형 평형 위주로 이제 포진되어 있는 아파트거든요. 네, 지금 몇 평짜리를 소유하고 계시죠? 48평이에요. 48평이요. 네, 자, 지금 48평이 시세가 거의 7억까지 갔다가 지금은 한 4억 초반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가격이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진 관계로 좀 마음이 아프실 텐데 자, 이렇게 전화 주신 거는 그래도 가격이 좀 오를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느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당장 파는 게 낫겠느냐라고 그런 고민 때문에 전화 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물론 이 부천 중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이 근처에 있는 그 흡수율로 따지면요. 저쪽 강서구라든지 양천구에 있는 빌라촌 또 이 부천 시가지 내에 있는 빌라촌의 모든 그 실수요자들을 흡수시킬 수 있는 매력은 있어요. 워낙 거주하기가 좋은 게 뭐 할인점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렇게 쇼핑하기도 좋고요. 주부로서 거주하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단점이 이 큰 평이라는 부분에 있어요. 더군다나 그 큰 평인데 반해서 이렇게 90년대 지어졌기 때문에 요즘은 오히려 핵가족화 시대에 소형 평형이나 중형 평형에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전세 비율만 봐도 지금 60%가 되질 않고 있어요. 이거를 반증을 얘기하면 앞으로도 시간이 가면서는 여기를 전세 비율은 높아지되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그 매도로 전환되는 그 매수를 전환되는 수요자들은 그렇게 많이 없을 것이다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마음은 쓰리겠지만 너무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요. 앞으로 미래 가치만 봐서는 큰 폭의 상승, 즉 뭐 작은 폭의 상승도 사실은 좀 기대하기가 좀 어려우니까요.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떡해요. 또 매도 쪽으로 이야기 주셨는데요. 네, 마음이 좀 안 좋으시더라도요. 한번 계획 세워보시고 저희 상담 내용 좀 참고하시고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앞으로의 전략 세우고 싶으시다면요. 방송 후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뭔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다면요. 이 세미나에 가셔서 꼭 이야기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세미나 일정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고 올게요. 이은한 신하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투자 시크릿을 공개하죠. 8월 10일 토요일이고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이뤄집니다.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굉장히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 부동산 투자 시크릿, 과연 세미나에선 어떤 이야기 주로 하십니까? 굉장히 여기 방송에서 네. 이렇게 짧게 한 5분, 6분 정도에 네. 이렇게 하는 상담. 아쉬움이 많죠. 그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직접 받으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요. 네. 거기서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으로 어떤 지역이라든지 종목이라는 부분을 좀 더 사실 방송 관계상 못 드린 내용들을 좀 전해드리고 있어요. 오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의 가려운 곳을 또 시원하게 긁어주시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러분의 고민 해결 도와주신 분은요,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부동산 시장의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잇따라 좌초되면서 다세대 주택들의 인기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지분 투자 목적으로 사들였던 다세대 주택들이 경매 시장에 대거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0년대 초반 전국적으로 일었던 뉴타운 열풍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실상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에 따라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 대상으로 인기를 끌었던 다세대 연립주택들도 시장에서 찬밥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은행 대출을 끼고 사들였던 다세대 주택들은 이제 주인들이 이자를 갚지 못하면서 경매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경매에 나온 수도권 일대 다세대 주택은 2,293건으로 지난 2006년 말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되면서 집값은 하락을 하게 됐고요. 집을 팔고 싶어도 팔리지가 않게 되면서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으로 경매 시장에 물건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으로 이어지지 않는 다세대 연립주택들은 더 이상 경매 시장에서도 눈길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매 매물은 늘고 있지만 입찰자는 줄면서 낙찰가율도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금융권에도 큰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에서 경매 신청한 비율이 65% 정도 되고요. 1금융권에서 이제 35% 정도 되는데 이런 비율을 놓고 봤을 때는 결국은 제2금융권의 채권 회수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경매 시장에서 다세대 연립주택의 부진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어서 제2금융권의 연쇄 부실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유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보금자리 주택의 공공분양주택 물량 최소 기준을 30%에서 25%로 낮추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 주택 업무 처리 지침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4일 부동산 대책에 따라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축소해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분양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지침은 또 공공임대 규정을 삭제하고 장기 공공임대 최소 기준만 정해 임대주택을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말부터 새로 도입되는 준공공임대주택은 올해 4월 1일 이후 구입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면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4일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준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상세 기준을 담은 임대주택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준공공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주변의 시가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인상률은 연 5% 이하여야 하며 의무 임대 기간은 10년인 반면 주택 소유자는 매입 임대보다 강화된 세제 혜택과 주택기금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은 토지를 빌려 주택을 건설해 임대하는 주택으로 토지 임대료는 토지가액에 대한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데스크였습니다.
돈 되는 매물 정보 순서입니다. 여러분 꼼꼼하게 보시다가요. 체크하시고 전화 주시는 번호 말씀드릴게요. 02-2077-6391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매물 소개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오셨는데요. 두 분 다 성이 같으세요. 박 씨십니다. 자,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건 대표, P&L 부동산 연구소 박준영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의 박씨성을 가진 두 분을 모시고 하니까 또 뭐 내용이 정말 대박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먼저 매물 키워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박준영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오늘 어떤 매물 정보 준비하셨습니까? 예. 강남구에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또 강남이라고 할 수 있는 초특급 매물입니다. 네. 3,200만 원 소액 투자로 임대 수익 플러스 개발 호재에 따른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강남구 노현동 매물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와 함께 하시는 방송이 좀 익숙해지셨는지 굉장히 자신감 있게 또 밝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잠시 후에 이 매물 정보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미스터 역세권 또 박일건 대표님께서는 어떤 매물 정보 가져오셨나요? 네, 그 서울의 중심축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산구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도요. 용산 역세권의 바로 후광을 얻으면서 주변에 무려 4개의 역세권을 가진 역세권 중에 역세권이다. 원효로 일가에 위치하고 있는 매물이고요. 특히 본 매물 같은 경우는 12%가 넘는 그런 임대 수익률도 가능하시면서 향후에 구 용산구청의 개발에 따른 그런 또 종상향에 따른 개발 계획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에 큰 폭의 시세 차익까지도 얻을 수 있는 고수익과 향후 개발에 따른 시세 차익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수익과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먼저 화면으로 어떤 정보일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일가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경의선, 호창경원암역, 도보 3분이고요. 남영역, 도보 6분입니다. 준공연도 얼마 되지 않았네요. 6월이었고요. 5층 건물 중 2층이고요. 자, 매매 예정 금액은 1억 2,400만 원이고요. 임대 가능 금액은 보증금 2,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대출 가능 금액은 7,4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용산구 원효로 일가입니다. 뭐 용산 쪽에는 원효로 1, 2, 3, 4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가 어떤 포인트로 접근할까요? 네,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원효로 라인 같은 경우는 용산 역세권 개발의 바로 후광 지역이면서 주변에 그 역세권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용산권에서도 투자의 1순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중에 특히 원효로 일가 같은 경우는 효창공원 압력과 그 남영역, 그리고 숙대 있고요. 그리고 올 하반기에 개통될 경의선을 도보 3, 4분 거리에서 10분 안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용산 중에서도 교통의 가장 핵심 요충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안정적이고 높은 임대 수익률이 가능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매물 같은 경우는 2,500만 원이라는 정말 초소액 투자로 해서 연수익률 12%라는 높은 임대 수익률이 가능하신 지역이고요. 또한 본 매물은 효창공원 압력과 도보 3, 4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올 하반기서부터 본격화되는 효창공원 역세권의 그런 배후 지역 또한 원효로 일가 코너에 보시면 구 용산구청 부지가 있는데요. 이 부지가 향후에 종상향을 통한 그 상업지로 개발됐을 때는 본 지역 동안 종상향을 통한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쪽 같은 경우는 뭐 경의선, 효창공원 압력 뭐 여러 가지 교통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교통 부분 조금 더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입지 여건 좀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죠. 네, 일단은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역세권과 입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역세권이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로 안정적이고 높은 임대 수익률을 가능하신지 그리고 입지의 중요성은 향후 본 주변 지역의 개발 계획들 그리고 본 지역 자체적으로 개발 계획이 있느냐에 따라서 시세 상승이 가능한지 얼마나 큰 폭으로 시세 상승하는지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교통과 입지를 말씀드리면 교통의 요충지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6호선 효창공원 압력과 도보 한 4분 정도 거리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우측편으로는 남영역 그리고 숙대 입구역까지도 도보로 7분 안에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올 하반기에는 경의선이 개통됨으로 해서 무려 4개의 역세권, 쿼드러플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입지상 보시면은 용산역의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특히 도보로도
용산 민족공원과도 15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입지를 가지고 있고 또한 본 지역 또한 용산구에서 개발을 추진하는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본 지역은 2, 3년 정도 후면 개발 계획이 본격적으로 확정이 돼서 진행돼서 중장기적으로는 아파트 입주권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에 키워드 이야기하실 때 종상향 이야기를 언뜻 해주셨는데 종상향이면 어떤 개발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성이 나아지는 거잖아요. 어떤 소식일까요? 네, 맞습니다. 본 지역 원효로 일가 같은 경우는 사거리 코너에 구 용산구청이 이태원 쪽으로 이전을 하고요.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복합시설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용산구청이 상업지로 종상향에 대해서 매각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본 매물 또한 용산구청 바로 후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종상향을 통한 복합 개발 그리고 대로변적으로는 도로라든지 기부 체납을 통해서 준주거나 상업지 쪽으로 개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따라서 종상향이 됐을 때는 용적률도 2배 가까이 높아지는 거고 일반 분양분도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사업성이 그만큼 좋아진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단기적으로 높은 시세 상승이 가능하시고 거기에 따른 프리미엄도 많이 붙기 때문에 단기간에 큰 폭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6월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리고 가격은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되고 있는지 특징부터 가격까지 쭉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네, 본 매물은 지난달 말에 준공이 났고요. 네. 그래서 잔금 계약하시고 잔금과 동시에 임차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즉각적이고 높은 12%나 높은 임대 수익률이 정해져 있다,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진에서 나가시는 것처럼 풀풀 옵션, 기본적인 가전제품뿐만 아니고 붙박이라든지 TV라든지 모든 시설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주변 역세권을 이용하는 젊은 직장인들, 특히 본 매물 바로 도보 2분 거리 앞에는 숙명여자 대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숙대생들의 임차 수요, 풍부한 임차 수요가 있어서 안정적인 높은 임대 수요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매가 분석을 말씀드리면 본 매물은 1억 2,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보증금과 대출금을 활용하시면 실투자 금액은 2,500만 원이요. 정말 초소액 투자 가능하시다. 그리고 워낙 초소액 투자가 되시기 때문에 연수익률을 환산했을 때는 12%나 높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률 가능하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정말 좋은 수익형 부동산 투자하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2, 3년 정도 지나면 종상향과 함께 개발계획 확정에 따른 시세 차익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중소형평형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본 매물은 4일 대책의 그런 효과에 맞춰서 양도세 면제가 되기 때문에 수익이면 수익 그리고 임대수익이면 임대수익 차익에 대한 그런 부담도 전혀 없이 모든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임차가 완료되어 있는 상황으로 연간 수익률 약 12%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박일건 대표와 함께 용산구 원효로 일가로 다녀왔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네, 하나의 매물 정보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정보들 소개 계속해 드릴 텐데요. 02-2077-6391번으로 방송 보시다가 문의사항 있으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P&L 부동산 연구소 박준영 팀장께서 매물 정보 소개하신다고 해요.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신논현역 도보 3분이고요. 7호선 논현역 도보 5분입니다. 준공연도 올해 3월이었네요. 5층 건물 중 2층, 방 하나, 욕실 하나입니다. 매매 예정 금액은 1억 5,400만 원, 임대 가능 금액은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55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9,200만 원으로 실제 투자 금액 3,2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으로 왔습니다. 이쪽 지역이야 뭐 사실 역세권 중에 역세권인 지역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그 근처 매물 가져오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첫 번째 제가 추천할 포인트는요. 초역세권에 황금상권을 거듭나고 있는 신논현역 사거리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임대 수요가 매우 풍부한 곳이죠. 투자 대비 임대가 비율이 서울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소액 투자로도 고수익의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곳이고요. 두 번째는 강남대로 중심으로 역세권 고밀도 복합 개발과
지하도시 개발 등이 추진 중에 있어 개발에 따른 큰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는 임대 수익형, 개발 호재에 따른 시세 차익형 초특급 매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강남구 논현동 같은 경우는요, 뭐 상업지구도 오피스 빌딩도 굉장히 많은데 예. 또 주거 지역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 주변 입지 상황 좀 자세히 한번 전달해 주시죠. 네, 이쪽 입지로는요. 네. 9호선 신논현역과 7호선 논현역이 3분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으로 교통환경이 우수하여 임대 수요가 매우 풍부한 지역입니다. 강남역에서 신논현역까지 또 최고의 상권으로 자리매김한 곳으로 업무, 상업시설과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밀집하여 업무, 상업, 주거가 잘 조화된 지역이고요. 강남뿐 아니라 서울에서 매매가 대비 실질 임대 수익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신분당선 연장노선 착공과 황금노선인 전철 9호선의 연장노선이 2014년에 종합운동장까지 개통하여 현재도 편리한 교통이 더욱더 편리해지고요. 또한 강남역 유동인구가 하루 100만 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특히 강남역에서 신논현역 교보타워 사거리로 상권이 확대되고 있어 앞으로 강남역 못지않은 유동인구 유입으로 지역 상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주변 개발로 인한 집가 상승으로 시세 차익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 곳이라 하겠습니다. 네, 교통과 함께 주변의 업무 상업시설 그리고 주거 지역이 굉장히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 주셨는데 그렇다면 주변에요. 그 외에는 또 저희가 접근해 볼 만한 개발 소식들 더해지는 게 있을까요? 뭐 시청자님들 많이 아시겠지만 네. 강남 하면은 워낙 호재가 많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예. 지금 이쪽에는 2010년 통과된 역세권 개발법에 의해 신논현역에서 논현역까지 역세권 복합 개발이 지금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는 고밀도 복합 개발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의 복합 개발이 이루어지면 논현동은 다시 한번 큰 시세 차익이 예상되고요. 양재역에서 신사역까지 지하 도시 개발 호재 또한 논현동의 가치를 더욱 크게 높일 겁니다. 캐나다의 몬트리올 언더그라운드 시티를 벤치마킹하여 강남역에서 신논현역까지 먼저 건설할 예정이고요. 이곳에는 멀티플렉스로 영화관, 문화센터, 복합 쇼핑몰 등이 들어서 가운데로 강남대로 지하도시 건설은 서울에서 새로운 랜드마크로 발돋움할 것으로 예상되며 역세권 고밀도 개발과 지하도시 개발 등에 의해 주변 개발 호재가 풍부하여 지속적인 임대 수요 증가로 안정적인 임대 소득뿐만 아니라 지가 상승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예상하고 있고요. 신논현역과 논현역 일대는 노변 상업지역으로 강남역 인근과 비교하면 상업지역으로 종전환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남역 일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업지역 비율이 굉장히 낮아 있는데요.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종전환에 대한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요. 형평성 차원에서도 종전환을 통해 지역 균형 개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철 9호선 연장 개통에 맞추어 차병원 사거리를 특별 계획으로 지정해 의료 특화 지구로 개발 예정이고요. 신분당선은 현재 강남역에서 분당 정자역 구간이 운행 중에 있는데요. 3단계 연장 노선 강남, 논현, 동빙고, 광화문, 삼성지구를 잇는 구간이 개통 시 지역 상권에도 큰 영향을 미쳐 지역 발전과 집가 상승에 큰 디딤돌이 됨으로써 투자 시 9.2%의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집가 상승에 큰 수혜 제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종상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성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주셨는데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지어졌을까요? 올해 3월입니다. 뭐 잘 지어졌는지 또 내부에는 어떤 시설들을 구비하고 있을까요? 예, 2013년 3월에 준공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총 5층 중에 2층이고요. 전용 면적이 17.04제곱미터이고 대지 지분이 11.2제곱미터입니다. 빌트인 풀옵션 구성으로 고급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풋박이장 등을 설치하였고요. 기본적으로 주차시설이 편해야 되는데 주차시설이 잘 되어 있고요. 인근 초등학교에 주차공간까지 확보하여 더욱더 주차가 편리해졌습니다. 특히 1층에 로비가 있고요. 주민들과 만남의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 공간이 있고 또 건물 외부는 고급 화강석이고요. 내부도 친환경 마감재 처리로 주변 주택과 차별화하여 투자 가치가 높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죠. 논현동 하면 뭐 강남이니까 괜히 비싸지 않을까 하시는데 가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지금 현 시세보다 1,500만 원 정도 저렴하게 가지고 나온 매물이고요. 매매가 1억 5,400만 원입니다. 대출이 9,200만 원이 가능하고요. 월세가 보증금 3,000에 55만 원이고요. 실투자 금액 3,200만 원으로 대출을 이용하여 투자 시 대출 이자를 빼고 연 9.2%의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차후 개발 호재에 따른 집가 상승에 시세 차익도 크게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네, 또 강조해 주시려고 한 템포 일부러 쉬신 듯한 느낌이었는데요. 연간 임대 수익 한 9.2% 가능하다라고 이야기 주셨네요. 강남구 논현동 매물 정보였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 매물 정보 확인했습니다. 02-2077-6391번이고요. 이번에는 박일권 대표께서 또 강남 쪽의 매물 정보 가져오셨다고 하네요. 화면으로 먼저 보고 올게요.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분당선 선정능력 도보 3분이고요. 7호선 분당선 강남구청역 도보 6분입니다. 준공연도 다음 달이네요. 올해 9월로 예정이 돼 있고요. 5층 건물 중 2층입니다. 자, 매매 예정 금액은 1억 5,800만 원, 임대 가능 금액은 보증금 2,5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이 9,500만 원으로 실제 투자 금액 4천만 원 못 미칩니다. 3,80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논현동에서 삼성동으로 왔습니다. 삼성동은 저희가 어떤 점을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되죠? 네, 일단 앞서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그 용산권 같은 경우는 네. 미래 가치가 가장 뛰어난 지역이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강남권은 현재 가치 가장 뛰어나다. 근데 현재 가치 중에서도 개발 가치라든지 시세 가치를 보시려면 향후 개발 계획들이 얼마나 나와 있고 실현이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 교통의 역세권을 말씀드리면 9호선 라인이 연장선이 개통되는 선정릉 역세권을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본 지역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선정릉 역세권의 도보 3, 4분 거리 초역세권 매물입니다. 그래서 주변 지금은 선정릉역이라서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 분당선이 지금 개통이 돼서 다니고 있고요. 올 하반기에는 9호선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더블 역세권으로 탈바꿈이 되면서 하단부 쪽으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업지역이죠. 테헤란로와도 도보 5, 6분 정도 거리, 그리고 상단부로는 강남구청역 7호선까지도 6, 7분 안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4개의 쿼드러플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는 강남권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교통의 요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지가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삼성동에서도 3,800만 원 초소액 투자 가능하시다. 근데 투자금도 중요하지만 워낙 이쪽 지역이 월세가 세기 때문에 연수익률은 12%가 나옵니다. 그래서 강남권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초소액 투자와 높은 임대 수익률 가능하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삼성동 같은 경우는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한전부지의 복합 개발 여러 가지 메모드급 개발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개발 호재들이 실현화됐을 때는 거기에 따른 큰 폭의 지가 상승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삼성동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역시 코엑스몰이거든요. 네, 친구가 맞습니다. 그쪽에서 일해서 종종 갔었는데 그 코엑스몰 말고 저희가 좀 볼만한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엑스몰이 강남구 삼성동을 대표하는 그런 상업시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코엑스몰 바로 맞은편에 한전부지가 있습니다. 한전부지 본사가 나주로 이전이 확정이 돼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한전부지가 아마 내년 상반기 안에 매각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매각이 되면 한전부지와 바로 옆에 있는 기타 공공시설들 그리고 탄천부지, 그다음 잠실 종합경기장까지 아우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업 업무 복합시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추진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미지에도 나가고 있지만 이쪽 지역의 초고층 랜드마크 타워들이 들어왔을 때는 삼성동의 지가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큰 호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호재들뿐만 아니고 본 매물이 위치하고 있는 선정릉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본 지역 또한 강남구청에서 계획하는 역세권 고밀도 개발 후보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에 단기적인 관점은 아니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개발이 확정됐을 때는 지가 상승은 물론이고요. 향후에 강남구에서 최고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입주권까지도 받을 수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 상반기 준공이 됐던 거죠? 9월이죠. 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지어지는지 또 내부 가격까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네, 본 매물은 지금 골조가 다 올라가서 마무리 공사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달 말이면 입주 가능하십니다. 9월 달이니까 얼마 안 남았고요. 임차인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헤란로와도 도보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위쪽으로는 청담동이라든지 압구정동에도 가깝기 때문에 임차인이 본 매물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금과 동시에 입주가 가능하신 상황이고요. 다음 달 말에 준공을 할 예정이고 외관이나 내부 구조 또한 풀풀 옵션에 CCTV까지 갖춰질 예정이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강남 쪽 같은 경우는 현재로도 재건축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영향은 받아볼 수 없을까요? 네, 일단 강남구 삼성동, 특히 선정릉 역세권 주변 지역으로는 지금 신노년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삼성동의 청아 아파트라든지 청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매머드급 재건축 아파트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런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가 내년 하반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주와 착공에 들어갔을 때는 거기에 따른 임차 수요, 전세 대란이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임대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재건축의 호재뿐만 아니고 선정릉 역세권, 코엑스로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철 공사뿐만 아니고 대로변 쪽으로는 오피스타운이 지금 계속해서 공사를 중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끊임없이 임차 수요, 임대 수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따라서 본 지역은 임대 걱정, 공시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좋아하시고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가격일 텐데요. 가격 부분 조금만 더 자세히 언급해 주세요. 네, 본 지역은 강남 중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동네입니다. 강남 삼성동이고요. 강남 삼성동에서는 이런 소액 투자 매물을 만나시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매매가는 1억 5,800만 원, 보증금과 보증금과 대출금을 활용하시면 실투자 금액은 3,800만 원이라는 초소액 투자 가능하시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임차 수요가 워낙 풍부하고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월 70만 원 충분히 받으십니다. 그렇게 되면 연수익률을 환산했을 때도 수익률입니다. 12%나 높은 임대 수익률 가능하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매물 또한 신축 주택임으로써 향후 여러 가지 개발, 9호선 개통이라든지 한전부직 복합 개발, 본 지역 자체적인 역세권, 고밀도 개발 확정됐을 때 큰 폭의 지가 상승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가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수익금을 양도세 내실 필요 없이 가져갈 수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간 수익률 한 12% 정도 예상된다라고 이야기하셨네요. 강남구 삼성동 매물 정보 확인했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네, 강남구 삼성동, 논현동, 그리고 용산구 원효로 일가 매물 정보 확인했습니다. 02-2077-6391번으로 연락 주시고요. 오늘 돈 되는 매물 정보 이 시간 꾸려주신 두 분은요.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건 대표, P&I 투자연구소 박준영 팀장이었습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